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또 비가 또 전국적으로 많이 내린다고 하죠.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3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여성 9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저 사람 사형수 시라이시 타카히로라고 하는데요. 오늘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답니다. 9명. 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수는 노역도 하지 않은 채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부럽기 그지없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의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지은 변호사님만 기다립니다. 어쩌다 안 보이면 기분 나빠. 너 빠지지 마라 하신 김영수님. 좋습니다. 자, 엄마가 휴대폰을 우리은행 9일점에 깜빡 놓고 가셨대요. 근데 어떤 분이 찾으러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보관해 주셨답니다. 사반통에서 감사 인사 올려요 하신 박가영님. 자, 앞차 운전자랑 약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저렇게 문신한 팔을 보여주네요. 어머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됐냐 인간아 하신 최소님. 자, 서울 수유동 카페입니다. 남녀 커플이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눈 뜨고는 못 볼 애정 행각을 무려 20분 동안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했냐 하신 강수지님. 자, 그리고 김천의 유상영님, 하남의 이선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20초 만에 쓱싹입니다. 자, 야심한 새벽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복도에 나타난 남성 매장을 향해 돌을 휙! 한 번 더 휙! 이내 망치로 자 보세요. 팍팍 유리벽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니 빠르게 자 팍팍 손으로 밀어. 그랬더니 저걸 뚫고 자 들어갔어요. 자, 진열대 위에 상자 5개를 차곡차곡 저렇게 쌓아가지고 품 안에 저거를 품고 냅다 후다닥 문 열고 도망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 고작 20초. 저 짓을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는 유리벽에 돌과 쇳덩이를 던진 후에 망치로 유리를 부수고 매장 안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유리벽에 방탄 필름을 붙여둬서 와장창 깨지지가 않으니까 깨진 틈으로 유리 전체를 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유리벽 앞쪽 진열대에 전시된 명품 시계 상자 5개를 훔쳐서 사라졌는데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건물을 나서고 나서 이 범행 전날 미리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CCTV가 적은 골목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범행은 남성이 도주하고 약 10분 뒤에 건물 청소원이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이 난장판이 된 매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보자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기 필름이 있어서 저렇게 팍 깨진 건 아니었군요. 자, 그 명품 시계 보아하니 작정하고 롤렉 땡만 노린 것 같습니다. 가방에는 다른 가방엔 손도 안 댔어. 맞습니다. 명품 시계 5개 중에 2개가 비쌉니다. 5,500, 4,500에 판매되는 고가의 시계고요. 야간에 손괴 후에 절도를 했어요. 특수 절도로 아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고요. CCTV 동선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 사실은 본인이 차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팔려면 또 작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검거는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추적하면 나올 겁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정말 견주 맞나요? 자, 평화롭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앞 정자에서 개털을 다듬는 저 남성. 자, 한 손에 가위를 들고 개 목줄을 확 잡았더니 가만히 있어 이만 탁 때립니다. 저렇게 탁. 자, 아무튼 그렇게 털을 막 계속 자르는데 이미 정자 주변에 그냥 개털이 잔뜩 수북 쌓였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꼬리를 쑥 자 뒷다리가 지금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들리시죠?
고통에 연신 비명을 지르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가위질, 심지어 바닥으로 개를 휙 내던지기까지 저렇게 자, 교수님, 개를 때리는 거, 뭐 던지는 것도 그렇지만 보세요. 개털을 양털 깎듯이 살갗만 남기고 다 밀어버려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진짜 견주 맞나요? 진짜라도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미용실 가서 강아지들 미용을 하는 게 물론 예뻐서기도 하지만 안전에도 있는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잘 못하면 꼬리 끝에를 이렇게 잘못 자를 수도 있고 맞아. 발톱 자를 때 이렇게 살점을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강아지 저 소리 들으면 저 오랫동안 강아지 길러봤지만 아프다는 소리 같잖아요. 막 비명인데 저렇게 때리면서까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그 미용을 시켜야 되고 사실 저 털도 다 날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 제보하신 분이 낑낑대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가서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하신 분은 저 정도면은 동물 학대가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뭐 개털 깎는 방법이야 뭐 법으로 정한 건 아니라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 최영진 평론가님, 저거 치웠다 안 치웠다? 안 치웠어요. 안 치웠어. 아이 털이라도 좀 제대로 치우세요. 저 털뭉치 제대로 정리도 안 한 채로 정자 뒤에 버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예. 관리실에 신고했대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 우리 관리실 직원이 치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 내가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았지만 아우 나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 이어갈까요? 자, 장바구니의 주섬주섬입니다. 자, 무한리필 샤브샤브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사를 하는 여성, 물티슈로 손을 쓱 닦으면서 주변을 두리번 하죠. 자, 그릇에 한가득 놓인 채소를 손으로 덥석, 자, 옆으로 가져갑니다. 한 번 더 덥석 옆으로 가져갑니다. 자, 남김없이 싹싹 그릇을 쓸어내는데요. 자, 이 모습을 가게 점주에게 딱 걸리자 하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시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뭐 채식주의자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를 가져가셨잖아요. 맞아. 그 내가 잘못한 거야. 일단 가지고 오세요. 내가 이제 솔직히 노린내고 담요 한 잔 많이 먹지 못해요. 그냥 채식이는 왜 다른 분은 안 말리셨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갖고 올게요. 네, 네,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제발 좀! 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경기도 동탄에서 무한리필 샤브샤브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모녀가 늦은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 그런데 빈 장바구니를 들고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두세 개씩 쓰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은 식당을 둘러보다가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재료를 잔뜩 가지고 오는데 몇 분도 안 돼서 계속 리필을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CCTV를 봤더니 직원들 몰래 지퍼백에 채소류와 어묵, 튀김 등 음식들을 담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딸은 셀프바에서 재료를 가져오고 엄마는 지퍼백에 담으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혹시나 이 손님들이 무안해할까 봐 또 다른 손님들 또 직원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이게 식사고 계산할 때 하실 말씀이 없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과는커녕 깨끗하게 먹었으니까 소고기 추가 쿠폰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매장이 잔반 없이 밥을 먹으면 이 소고기 추가 쿠폰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다 봤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채식하느라 많이 못 먹어서 그랬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던 딸은 맞장구를 치면서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다 봐달라. 심지어는 지난번에 챙겨갈 때는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라는 얘기네요, 최소한. 자, 무한리필 전문가 우리 네. 박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불문율이 있지요. 저기서는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다 먹을 수도 돼요. 뭐 고기든 뭐든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배에 넣어 가십시오. 하루 이틀 굶고 오셨어야죠. 그것을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퍼백에 넣어가는 모습 이거는 사실은 불문율 깨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요. 뭐 가방 갖고 와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죠.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새 지퍼백 가져갔는데 제보자가 얘기를 하니까 식당주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 돌려줘. 그러니까 제일 작은 하나를 돌려줬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주 입장에서는 옆에 이제 무한 리필점 요새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좀 반복하는 것 같다. 좀 경각심 주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먹성만 놓고 보면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뒤지지 않겠다는 우리 최영진 평론가님도 한 말씀 짧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먹고 가야지 그거를 또 챙겨가는 거. 더 이상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너무 귀여워서 그랬는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앞에 있던 카트에 4, 5살쯤 돼 보이는 곱슬머리 여자아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싱긋 웃었고 너무 귀여워서 어머 머리 너무 예쁘다 파마했니? 하고 손가락을 아이 머리카락 쪽으로 내밀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 아빠가 째려보면서 아이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주세요 하면서 카트를 앞으로 휙 밀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라고 황급하게 말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고개만 절레절레 하더니 휙 가버리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도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야. 남의 아이 함부로 만지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모르는 어른들이 예뻐해 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는 걸 익숙하게 봐왔거든요. 아이를 막무가내로 잡아서 만진 것도 아니고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건데 이렇게 정색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그렇게 무례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이 옆편에 이제 큰일 날 짓 하고 앉았네. 뉴스도 안 봐. 요즘은 남의 집 강아지를 만져도 눈치를 주는 판인데 어디 남의 집에 머리를 만지기를. 그 아빠가 당신 경찰 신고라도 했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팅팅 무식하기는 맨날 드라마만 보고 앉았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 턱이 있나 동그라미. 두 분, 좋아요. 이 구도 아주 좋았어. 자, 사연자 아내입니다. 뭐, 콩밥을 먹어? 그래, 이참에 콩밥 좀 먹어볼 걸 그랬다. 서방한테 팔자에도 없던 옥바라지 좀 받아보게. 그지? 야, 내가 이상한 데를 만졌냐? 우리 손녀딸 다혜 생각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것 같고 예쁘다 한 건데 하여간 요즘 젊은 애들도 극성이야, X. 근데 최영진 평론가님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X?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동그라미 드신 두 분은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많이 각박하다, 위험 요소가 많다 이런 주장을 펼치실 것 같은데 키워 보니까요. 그 부모가 왜 있습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아이로부터 좀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어느 정도의 이게 위협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60대 여성이잖아요. 아이들은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어른들 속에서 사랑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5살, 저 쌍둥이가 5살이거든요. 쌍둥이 키워보니까 예.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 하는 학부모 너무 많고 어린이집에 무리한 요구하는 부모님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사회 지금 너무 각박한 것 같은데 사랑으로 좀 키웁시다. 진짜. 예. 자, 일단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사건 반장 패널 10년 차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무조건 X를 들면 반대 의견도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 머리 쓰담쓰담하는 게 사실 애들 되게 정서에도 좋고 사랑의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손도 대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막 들불처럼 퍼져 나갔죠. 하지만 몸이 아닌 머리카락 정도 이렇게 쓰다물려고 하셨던 건데 거기에 대놓고 막 째려보고 아이 눈으로만 봐달라 그러고 막 대꾸도 안 하고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이 정도는 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한 사람 2사람? 네. 네, 사실은 과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오래된 나이도 봤을 때는 그런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답답한 게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런 사건들 있죠. 엉덩이 우리 똥침이라 그러나요? 그 장난쳤는데 강제추행죄가 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똥침했던 경비원. 진짜 옛날엔 부지기수래. 옛날에는 뭐 그렇게 따지면 다 감옥 가든지 전과자 되는 건데
그만큼 사이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함부로 터치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백다연 아나운서. 저도 사실 저도 동그라미를 들었지만 좀 각박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요새 좀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그냥 서로 안 만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를 들었지만 이 아이 아빠도 너무 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파원님, 요새는 그냥 귀여워도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은경님, 저도 아이 엄마인데 싫기는 해요. 씻은 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승호님은 젊은 사람이 각박하게 했네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과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가죠. 여자친구가 카센터에 있던 대형 견액에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카센터 측에선 개를 만지려다 물린 거라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 개물림 사고를 몇 번 전해드렸잖아요. 자, 이번엔 그런데 이 피해 정도도 그렇고, 그 내용 자체가 좀 끔찍합니다. 자, 차를 고치러 여자친구와 함께 카센터에 갔다가 당한 일을 제보를 주셨네요. 네, 지난달 15일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제보자는 이 차 전조등이 고장이 나서 이 수리를 하려고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카센터 수리점에 갔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사무실 바로 뒤편에 마당에 주차장 겸 수리하는 장소가 있었고 한켠에는 대형 견이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곳에 차를 세웠고 여자친구와 함께 전조등을 교체하는 걸 지켜보다가 수리가 끝나고 나서 계좌이체를 하려고 사무실로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바깥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여자친구 주장에 따르면 당시 묶여있던 개를 등지고 서 있었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개가 뒤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겉옷을 입으로 물어서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개가 왼손을 물어서 잡아당겼고 왼손을 빼니까 이번에는 오른손을 물어서 이때부터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고요. 이 소리를 듣고 남자친구와 사장이 뛰어나왔는데 이때 개가 왼쪽 다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 카센터에 CCTV가 없어서 사고 당시 장면은 없지만 이 설명만 들어도 당시 상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었다? 뭘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카센터 안으로 제가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저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악소리라고요. 네. 그 뒤로 와보더니 걔가 물고 있더라고요. 그 뛰어가서 제가 견주러 가서 걔를 떼어냈거든요. 떼어내고 나서 무릎을 보면 살점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여기 119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근데 살점이 있는 것도 당연히 찍어봐야 돼. 살점도 없고 그냥 피만 계속 흘린 것만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요. 그 강아지를 보니까 꼭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건 직접요. 예. 자, 일단 먹었다라는 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저도 그 상처 사진을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워낙 끔찍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움푹 파였습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예, 이제 딱 보기에도 상태가 좀 심해 보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카센터 사장은 개를 잡고 제보자는 여자친구를 잡고 떼어내려고 했는데 겨우 떼어냈을 때는 왼쪽 무릎 부분에 살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손바닥 크기만큼 떨어져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떨어져 나간 살을 개가 먹는 걸 직접 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다음 날 수술을 받았는데 이 처음에 물린 양손에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 외에도 가장 심각한 건 왼쪽 무릎이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만 왼쪽 무릎 신경과 인대가 지금 파열이 됐고요. 마비 증상까지 있어서 아이고야. 추후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무릎 신경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하고요. 성형 수술도 남아 있어서 아이고.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카센터에 있던 개한테 물려서 지금 저렇게 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CCTV가 없어서 저희가 이 견주이기도 한 카센터 사장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왜 나무 개를 묶여있는 거를 개에서 왜 만지려고 했다가 물리냐고요. 나는. 개는 묶여있는데 개가 끈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사람한테. 사람하고 개하고 남자 떨어지는데. 개 줄이 좀 길던데요. 아 길어도 그 정도로 길어야지 뭐 짧게 사는 뭐 1m짜리라서 목에다가 죽으라고 해놔요. 그럼 내 가게니까 넉넉하게 해놨지. 자,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만지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개가 공격한 이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는 왜 개를 묶여 있는 개를 만지려고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자 측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돌아서다가 지금 공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차에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공격을 한 거고 개를 만지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주장이 다르고 좀 전에 지금 음성을 좀 들었지만 예. 이 지금 카센터 사장 얘기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 만지려고 하다가 그래 됐냐 묶여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좀 길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게니까 넉넉하게 해놓은 거다라고 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카센터 주인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긴 것 같아요. 좀 기네요. 예, 만지다가 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CCTV는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왜 이렇게 크게 다쳤냐 이 부분인데요.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라고 이 카센터 주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 입을 다 벌린 후에 떼어내야 되는데 그 피해자 남자친구가 억지로 떼어내다가 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좀 적고 피해자 측이 좀 크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피해자 측 얘기는 또 완전 다릅니다. 개를 만지려고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만지려고 했더라도 자기가 키우는 개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면 좀 사과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견주가 있는 상태의 개였고 그 개가 너무 사나웠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상황이 어땠던 간에 이렇게 다쳤으면 좀 사과도 하고 어떤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변제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과도 없었고 지금 나온 치료비만 1,3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견주의 아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견주 대신에 사과한다면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료비가 급하면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실손 보험비가 나오면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너무 황당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펫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보험비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 보험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고 분통이 터진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 또 나아가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보험금도 못 받을 거예요 라는 협박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영진 평론가. 네. 이 대형견이 사고를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 측이 이 견주의 지인으로부터 그동안 이런 개물림 사고가 많았다. 법대로 할 때면 해봐라. 그동안 다 무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카센터 또는 인근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119에 물어보니까 올해 2건이나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2건 중에 한 건은 그 카센터에서 신고된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는 조금 불확실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어찌 됐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런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면서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진도 이 문제를 견주에게 물었더니 견주가 늦은 밤 술 마시고 마당에 들어와 개를 만지다 물린 모양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았고 무혐의 받았다.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도저히 개 못 키우겠다. 오히려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제보자께서 말이죠. 네. 최근에 또 몇 번 이렇게 가셨었나 봐요. 카센터 쪽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 개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가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 자, 네. 그런데 그 울타리에 붙은 무슨 경고문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저 내용인데요. 사실 사건 일어나고 이틀 뒤에 봤을 때는
여전히 목줄이 평소와 같이 그렇게 있었고요. 저게 일주일 후에 갔을 때 모습입니다. 낮은 울타리 같은 게 있었고요. 거기에 종이가 하나 붙어져 있는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예. 주인의 동의 없이 개한테 음식물을 주지 마라. 또 만지지 마라. 이 사고 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그렇게 쓴다 해가 책임을 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거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동물 점유자나 이 동물을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과실치상 내지 동물보호법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민사상으로는 동물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쓴다 해가지고 그런 법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지금 견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아마 져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다친 부분도 좀 더 과실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의 다 견주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고소를 하셨다니까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 업체에 차량을 맡기고 출국길에 오른 한 여성은 여행 후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차량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고 물건까지 훔쳐간 건데요. 완전 다 뒤져놨네, 여기는. 잡혔대? 잡혔대요. 한두 개가 아니구만. 이날 이후 여성은 주차 대행 업체의 대응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희가 정확히 2주 전에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그 대행 업체 직원이 현금을 도난당했다. 이런 제보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결이 다른 사건입니다.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새벽 비행기로 출국하게 된 제보자의 사연인데 새벽 4시쯤에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업체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이 발렛 비용 지불하고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차 문을 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깨끗이 정리해뒀던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장판이었기 때문인데요. 운전석 위에 카드 포켓에 꼽아놓은 사진과 주차권, 카드 등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을 딱 열고 보니까 운전석 아래에 안 보이도록 넣어둔 바구니 속 물건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꺼내진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하하. 자, 그 당시 상황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체크카드가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뒷자리가 있어서 봤더니 이제 뒤가 난리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렛 직원이 뒤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누가 제 차 오늘 뒤졌냐, 차가 뒤져져 있고 체크카드가 일단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오늘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해 차량인 것 같다고 알고서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날 주차 대행 업체에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차량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차량 내부를 확인하니까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내 차량 뒤졌냐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차가 피해 차량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같습니다. 예. 결국은 만약에 이걸 미리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체 측이 절도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밝힌 거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것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가 차량 내부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카드, OTP 카드, 세차장 카드 이런 게 없어졌는데 이 차량 말고도 더 다른 피해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예. 주행 중에 이게 녹화가 됩니다. 녹화를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맡긴 뒤 4시간 3분이 지나서야 차량을 옮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차량을 맡겼는데 4시간이 넘도록 8시 57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때쯤 돼서 지금 차량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려고 CCTV도 보셨겠죠?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전 4시 15분쯤이고요. 제보자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대행업체 직원은요. 이렇게 자동차 앞유리 쪽에 키를 올려둔 채 떠나는데요. 아, 키를 올려뒀어요? 네,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절도범이 이렇게 운전석을 열고 차에 탑니다. 아이고야. 또 4분 뒤에는 운전석에서 내리고 이 뒷좌석 문을 여는데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둔 채로 차량 내부에서 물건들을 훔칩니다. 헐. 그리고는 약 7분 만에 유유히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보자는 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주차자 직원이 이 차량 보닛 위에 차 키를 올려둔 채로 차를 잠그지도 않고 떠났고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차가 열린 채로 방치가 됐던 건데요. 심지어 절도범은 다른 차량까지 뒤지고 있다가 이 업체 직원에게 들켜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직원 절도범이 이 제보자의 차량을 같이 둘러보고 나서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가 또 됐었다고 합니다. 이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3대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절도범은 잡혔습니다. 당일날 잡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발레 업체 직원이 키를 보닛 위에 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안도 아니고 보닛 위에 밖에다가. 자, 제보자가 더 화가 나는 건 이 절도 사건 이후 그 업체 측의 대응이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도둑을 잡았잖아요. 자, 제보자와 업체 직원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대행료 무료 요청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믿고 맡긴 상황에서 차가 털린 거잖아요. 네,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신고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글쎄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3자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둑이란 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도둑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그거 다 관리해 주시라고 저희가 돈 내고 다 차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둑을 잡았잖아요. 아니 근데 제 도둑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게 저희 책임은 아니잖아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도둑놈이 그냥 알아서 뭐 작정하고 들어온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행료 무료 요청하셨죠라고 시작돼서 얘기했는데 이게 당연히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니 도둑이 들어오는 걸로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도둑한테 훔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4시간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둑이 들었으면 차주한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차주가 컴플레인을 할 때까지 얘기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차주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사과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둑이 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체 측은 차량 관리 소홀은 뭐 결국은 미안하기는 한데 이해해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발렛 비용 2만 원에 대한 카드 결제는 취소를 해줬는데 아이고야. 주차 요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담당이라고 하면서 주차 요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주차 대행 업체가 무슨 절도범 잡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신고해서 우리가 신고해서 잡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어. 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천공항 측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뭐 차량 맡겼을 때 5분 정도 대기하고 창문을 열어놓는 건 혹시나 문 잠길까 봐 그렇다는 아주 틀에 박힌 매뉴얼 같은 얘기만 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상 차원에서 무료 주차권 2장 준대요. 4만 원이에요. 그럼 받아서 뭐 합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 쓸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보호원 조정위원회 사건 이관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속상한 게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도둑 잡았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하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뭐 비록 소송 제기해서 돈을 엄청 받지는 못할 수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고 위자료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주차 대행 무료 이용권을 왜 줘? 그 또 맡기라고요? 아이고, 참. 아, 근데 이 제보자께서 이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셨다고요? 네, 이 올리고 나서 이 제보자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주차대행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키를 비닐 포장해서 보닛 위에 그냥 올려뒀다. 누가 차를 타고 가도 모를 정도다. 언젠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고요. 그때 그 노숙하는 분들도 그 주변에 많다고 하는데 창문도 다 열려 있어서 손만 넣으면 다 훔쳐갈 수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 쫙 보면 인천공항 주차대행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문제가 있으면 뭐하냐. 대응 매뉴얼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 많은데 왜 이용하냐, 이용자들 문제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좀 많았거든요.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저처럼 아이들이 좀 어려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자를 탓하는 분들께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요. 바뀌어야 될 건 이용자가 아니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가게 안 손님들로 정신없이 북적입니다. 최근 TV와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맛집인데요. 가게 사장도 바쁜 와중에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들어서는 순간 여 사장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는데요. 이내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내쫓는 사장.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물론 다른 손님들까지 당황합니다. 대체 사장과 손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남은 아니야, 남은 아니야. 그렇다고 또 막 이런 가족도 아니야. 아, 이 고민입니다, 이거. 네, 그 표현이 정확하십니다. 일단 사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으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늘 병석에 누워 지내셨고 입원도 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친할아버지가 생활비를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3살이던 사연자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네.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엄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엄마가 어떤 남성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하필 그 순간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사연자는 아무것도 못 본 척 조용히 집에 들어가 씻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싸서 가출했다고 합니다. 사연자에게 편지 한 통 남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픈 아빠를 두고 엄마가 가출을 했다. 그런데 그 전날 외도 장면을 봤다. 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친할머니와 고모가 간간히 집에 찾아와서 좀 살림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가 고3 때 수능을 치르기 직전에 이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는 홀로 남겨진 두려움에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사연자가 곧바로 엄마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러고는 전원까지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연자는 완전히 엄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까지 딱 끊어냈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대학 진학도 포기를 한 채로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래였던 그 사장 아들과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식당집 사장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아주 그냥 진짜 인생 역전. 그 식당 뭐 물려받겠지요. 아주 잘 됐습니다. 직접 레시피도 개발했고요. 특히 잘 되려면 연예인이 한번 와가지고 맛있다 대박. 그러니까 또 유튜버들도 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는데 그 결혼할 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없다라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좀 순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되는구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뭔가 불안합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가게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딱 보자마자 엄마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 기억 속의 엄마는 30대 엄마지만 현장에 나타난 엄마는 나이가 들고 행색이 초라했던 엄마입니다. 엄마가 들어온 걸 보자마자 사연자는 왜 왔냐라고 쏘아붙이게 됐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너를 유튜브에서 봤고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차 없이 엄마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이고야. 이 남편하고 본 손님들이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연자는 남편에게 이제 뒤늦은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는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고 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날 이후 사연자는 혹시 또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함에 막 계속 긴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사연자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아내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엄마 역의 박상희 교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우리 자기 요즘 기분 좀 다운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우리 집에서 하는 초 스페셜 생일 이벤트. 뭐야, 집에 무슨 이벤트 해놓은 거야? 진짜 완전 감동이다. 짜잔. 들어. 엄마다. 엄마가 오늘 네 생일이잖니. 우리 박서방이 연락을 해줘서 내가 이 음식을 다 직접 했다. 어떠니? 이게 그렇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지금 장난해? 아니 완전 빅 서프라이즈잖아 이게. 내가 자기 몰래 그 장모님 그 연락했잖아. 이제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내가 엄마가 어딨어?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라니까. 아이고 자기야 왜 그 본심을 그렇게 속여? 그 다 큰 어른이 돼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삐졌어? 됐고, 넌 진짜 답이 없다. 그냥 너라니. 이 집에서 나 하나만 빠져줄게. 너라니. 진짜 최영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 몰래 네.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칭찬은커녕 화가 났죠. 막 이 사연자가 남편한테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고 뒤늦게 이제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 내 미안해. 막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화해하기는 했는데 저 최영진 평론가님, 제가 다음 주에는 배역을 드릴게요. 저도 좀 넣어주시죠. 네네네. 일단 빨리 진행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며칠 뒤부터 이 사연자의 가게에 엄마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든 채 무려 5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가 문을 열고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고함도 치면서 화를 냈다고 하니까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또 꿇으며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땐 내가 고작 30몇 살밖에 안 됐어. 아픈 남편을 돌보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아유, 또 눈물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네, 이게 엄마가 또 혼자 살면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사연자는 자신의 음식점에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을 하기 아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처음에 한두 달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운터 앞에서 그냥 간식을 먹거나 돈 계산만 슬쩍 도와주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도 너희 집 명의는 누구냐, 시댁은 돈 좀 있냐 이렇게 조금 민감하고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카운터 금고에 손을 댄 사실이 아이고. 들통이 났는데요. 그런데도 급해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는 이럴 거면 앞으로 가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유세 좀 그만 떨어라. 네가 천류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면서 좀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안방만 힘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사연자한테는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런 경우에 또 항상 이렇게 보면 딸이나 아들들이 엄마를 다시 버리지를 못해요.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엄마 그대로 다시 옛날 모습이 나왔죠. 지금이라도 경계 재설정, 바운드리 워크라고 하는데 다시 가족 간의 경계를 잘 설정해야 편안하게 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다시 쫓아낼 방법도 있나요?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족이라고 무조건 새로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고 실제로 절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금관에 예. 했던 부분들은 뭐 그런 것들 책임을 물으면서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아이콩님 많이 상처받았겠어요라고 하셨고요. 전혜원님은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냥 사연자분 어머님을 잊어버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도로 위 차들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릉덩이가 꽤 깊었는지 앞차가 이렇게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리던 순간 갑자기 불길이 우와? 치솟는데요. 뭐야? 불길이 확 왜? 치솟죠. 차를 단번에 삼킬 정도인데 그러다가 곧장 사그라듭니다. 차를 멈춘 운전자가 얼른 나와보는데요. 아직 꺼지지 않은 건지 밑부분에서 다시 불이 붙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야? 결국 사람들이 차 밖으로 짐을 하나씩 옮기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는데요. 아니 아까 그 뭐야? 그거? 다행히 운전자는 차가 다 타기 전에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무릉덩이를 지나면서 이 차량 아래 연료 탱크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유 이제 장만 이제 걱정이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예. 외나이가 하늘 높이 공중에 지금 떠 있죠. 초능력이라고 쓰는 건지 한 팔을 쭉 뻗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예, 한참 밑에는 친구들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리저리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니까 잽싸게 붙잡고 이를 끌어안습니다. 이거 뭔가 의도된 건 아닌 것 네네, 같은데? 당연히 아이가 자기 의지로 날았을 리는 없죠. 슈퍼맨도 아니고요. 연을 날리다가 그만 강풍을 맞으면서 그대로 공중에 떠오른 겁니다. 야,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착지하긴 했지만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아 최영진 평론가님, 저거 만약에 제가 막 힘 다 떨어져서 저거 놨으면 어쩔 뻔했어. 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아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철로에 멈췄던 열차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죠. 그 앞에 승객들이 서 있고요. 철로에도 내려와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장나서 멈췄는데 냉방기까지 꺼지는 바람에 더위에 지치고 만 겁니다. 아유 그림만 봐도 덥다. 네, 이때 그 아래에 선 남성이 열차 출입문을 향해서 휘휘 뭔가 던져서 뭐 꼬리를 뭐 시켜요. 연거푸 성공을 하니까 승객들 환호성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왜? 그 남성은 네? 누군가 주문한 생수와 음식을 배달하러 온 배달부입니다. 아, 다쳐버린 진짜? 고객을 위해서 힘껏 던져서 배달을 해준 겁니다. 아 저 열차가 정차해서 지금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립돼 있다 보니까. 자, 더위에 지친 승객들에게는 배달부가 영웅처럼 느껴졌을 것 같죠. 저 승객들 장장 2시간 동안 열차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걸어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구급 상자를 물고 온 개가 바닥에 쓰러진 인형을 이렇게 살피고는요. 옆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인형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는데요. 사람 모양 인형으로 인명 구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형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죠. 우와. 숨 쉬지 않는 걸 알고는 가슴 위로 이렇게 펄짝 뛰면서 설마.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소리야. 한참을 지금? 힘껏 가슴 압박을 하고 이렇게 계속하더니 또 이렇게 다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또 확인하는데요. 아 지금 알고 저러는 거야 지금? 네, 일명 양치기계로도 잘 알려진 보더콜리는 지능이 높고 민첩해서 인명구조나 수색견으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보더콜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영민하고 멋지네요.
교수님 짧게 한마디. 네, 저희 동네에도 부조견 합격 누구 크게 붙였더라고요. 얘네 정말 대단한 애들입니다. 예,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김선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매일 마시던 정수, 냉수, 온수에 이젠 알칼리 이온수까지. 가족의 라이프에 맞춰 우리 가족의 물에 세라젬 밸런스를 더하다. 세라젬 밸런스.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